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은혜입니다. 교육부 차관님. 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모두 거의 취소하고 아이의 체험 활동 자체를 취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개학해서 그 봄학기 학교 계획들이 다 수립되고 시행될 예정인데 혹시 그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는지 준비 정도나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 6월 달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4년 10월부터 12월간에 현장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또 개선하는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한 매뉴얼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또 학교에서 안전한 예, 수학여행 실시하도록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길게 말씀은 못 듣는 대신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6월에 이 지침이 발표됐는데 주로 지난해 3분기를 추진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지금 올 봄학기에 예를 들면 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꾸리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게 단순한 지침과 시행령만으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점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가 심각해서 요새는 일기예보 때마다도 미세먼지 농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가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험 요소라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실내 공기로 인해서 430만 명이 그리고 실외 공기로 인해서 370만 명이 사망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만큼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이 실내 대기 오염이 실외 대기 오염에 비해서 독성이 2배에서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내 공기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교육부 안전 업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로 재난 재해, 학교 내외 안전사고, 안전교육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데요, 차관님 제가 미세먼지 기준을 보니까 입방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2012년하고 13년 두 개년도에 11,000개가 넘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16개밖에 안 돼요. 네. 2007년에는 1,133곳에서 이게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첫 해 조사해갖고 10,000곳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아니고요. 노력한 결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네.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쭉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없을 때 측정을 하거나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측정마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교육청 예산에서 학교 환경위생관리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하소연들이 있었고요. 예산을 줄어드는데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 이거면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 가이드라인
네. 네. 그래서 이 기준도 다시 그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시행 규칙이 새로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전한 공기 미세먼지 기준, 초미세먼지 기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준을 그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낮추는 것과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하는 것과 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지금 조사한 것에 대해서 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네. 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이 불량 짝퉁 방화복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량 방화복만이 아니라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적된 게 1, 2년이 아니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계속 소방장비 내용 연수를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유은혜입니다. 교육부 차관님. 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모두 거의 취소하고 아이의 체험 활동 자체를 취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개학해서 봄학기 학교 계획들이 다 수립되고 시행될 예정인데 혹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는지 준비 정도나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 6월 달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4년 10월부터 12월간에 현장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또 개선하는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한 매뉴얼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또 학교에서 안전한 예, 수학여행 실시하도록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길게 말씀을 못 듣는 대신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6월에 이 지침이 발표됐는데 주로 지난해 3분기를 추진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지금 올 봄학기에 예를 들면 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꾸리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게 단순한 지침과 시행령만으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점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가 심각해서 요새는 일기예보 때마다도 미세먼지 농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가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험 요소라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실내 공기로 인해서 430만 명이 그리고 실외 공기로 인해서 370만 명이 사망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만큼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이 실내 대기 오염이 실외 대기 오염에 비해서 독성이 2배에서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내 공기에 문제 이게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첫 해 조사해갖고 10,000곳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아니고요. 노력한 결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네.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쭉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없을 때 측정을 하거나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측정마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교육청 예산에서 학교 환경위생관리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하소연들이 있었고요.
예산을 줄어드는데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 이거면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교육부 안전 업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로 재난, 재해, 학교 내외 안전사고, 안전교육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기준도 마련할 근데요, 계획입니다. 장관님 제가 미세먼지 기준을 보니까 입방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2012년하고 13년 그 두 개 년도에 11,000개가 넘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16개밖에 안 돼요. 네. 2007년에는 1,133곳에서